문과 벽이 모두 뜯겨도 나가고 거실에는 폐자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.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내년에 새로 발령받을 지역에 큰맘 먹고 집을 구입했다는 홍식 씨 부부. 자,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보기도 싫어. 집에 들어가 보니 입구부터 나무 폐자재들이 잔뜩 서 있는데요. 집 내부는 더 충격적입니다. 거실에는 폐자재가, 구석엔 출처 모를 쓰레기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합니다. 자, 게다가 방문과 벽이 다 뜯겨 있고 먼지와 곰팡이까지 가득한 상황. 부부는 봐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. 타일, 음료수,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정체불명의 뭐 그런 것들이 이거는 약간 음식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집은 안락한 공간이 아닌 위험지대나 다름없는데요. 못이야? 못 같은 거. 네, 쓰레미 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못 뭉치,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. 이게 6,300만 원 들인 인테리어. 새롭게 들인 집이에요. 믿어지시나요? 인테리어 공사했다가 네, 이렇게 이 폐허나 다름없는 이 집에 수천만 원을 들였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아파트가 차네요. 구축이라 인테리어로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좀 했고요. 먼저 선입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. 8월 이제 말쯤으로 이제 조금 당겨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한다고 이제 보내왔는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. 화장실 같은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지난 8월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오래된 집의 시공을 맡겼다는 부부.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은 온전한 곳 하나 없이 망가져 버렸다는데요. 믿었던 전문 업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업체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랬던 와중에 그래도 가장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한번 컨택해보자 했고 연고가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리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. 이 검색 중 부부의 마음에 쏙 드는 업체와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는데요. 자재값을 좀 싸게 해준다. 그 먼저 올랐으니까 먼저 확보해 놓는다. 그 돈을 줘야 된다. 뭐 현혹할 만한 그런 뭐 할인 미끼라든가 지금 선입금을 하면 10% 할인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계속 했었고 자재값을 미리 줄 수 있겠냐는 업체 대표 임 씨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이후 먼저 할인까지 해주겠다는 임 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답니다. 자, 그렇게 8회에 걸쳐 건넨 돈이 무려 6,300만 원. 그런데 거액을 건네받은 임 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. 네. 와 진짜 잠적한 거예요? 네. 이 연락이 닿지 않은 임 씨의 애타는 마음도 잠시. 문자, 채팅방 그 캡처본도 그 피해자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온라인에서 임 씨를 찾는 사람들이 더 나타났습니다. 모두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가 거액의 돈을 잃고 집마저 잃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는데요. 차라리 뭐 건들지나 말지. 네, 현재까지 확인된 인테리어 피해자만 20명 이상, 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. 일단 말 그대로 그냥 발판이었죠, 아주.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서울에서 이제 몰래 가봤는데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왜 안 왔냐니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못 왔다. 이렇게 계속 핑계를 계속 대셨어요. 저의 그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6,170 정도였고 일부는 제가 환불을 받았어요. 공사 중단을 해서 받아야 될 금액은 4,100만 원 정도? 자,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. 임 씨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. 지금 때문에 하게 진 것이 한 1억 돼요. 내가 찬성 낸 거야. 나도 진짜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도 일을 해준 거야 사실은. 월급이 제때 안 나오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 카드 막히고 뭐 막히다 보니까 또 다른 매출만 받아서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 월급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채무가 쌓였어요. 약 4년 전 임 씨의 제안으로 일을 시작한 상남 씨. 문제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요. 그에게 남은 건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빚이었습니다. 똑같이 생겼네 저 자식 저거. 일을 시작한 이후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다는 상남 씨.
목공일을 하는 사람이에요. 목수 인건비를 못 받아가지고 신용이 아주 나라가 떨어졌어요. 일은 일대로 하고요. 다 해서 그렇죠. 한 8,300 정도 돼요. 지급하겠다는 임 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남은 건 배신감과 빚이었습니다. 인테리어 하는 사람 아시나요? 자, 과연 이번에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? 혹시 아시는지? 네. 알죠. 그 사람들 똥 싸는 거 제가 한번 치운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리고 그 피해 고객을 제가 공수한 적이 있어요. 벽지팀 사모님도 그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그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거든요.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그의 행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. 와 이거 진짜 대놓고 사기 아니에요? 네. 이 아, 흔적도 달라, 없이 이게. 사라진 달라버리고. 임 씨. 어디에 간 걸까요?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. 자, 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? 자, 그런데 바로 그때 뭐 이게 평소에 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상남 씨에게 말을 거는 한 남성.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요. 아니 뭐 사무실 저 대표 찾으러 왔었어요. 아니 대표가 이제는 그 사무실이 아니라고요. 지금은요? 그럼요. 다 확인해 보셔야 해서 이게 부동산에 내놨어요. 그럼 그리고 뭐 법적으로 다 그것까지는 정리가 네. 된 거고. 네. 임 씨를 찾으러 왔다는 말에 대뜸 화부터 내는 남성. 누구일까요?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? 관계는 내 아버지래요. 진짜 신용불량 돼가지고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야. 난 지금 그래 죽을 맛인 거야. 응? 이제 내가 포기한다고요, 자식을.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경찰서에 가서 해서 그놈한테 해서 변제할 받을 길이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리하시라고 했어요. 제가 드릴 말씀 그뿐이 없어요. 네, 갈게요.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. 본인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며 모두 법대로 처리하라는 남성. 할 말을 상남 씨는 정말 황당하기만 한데요. 진짜 생계가 진짜 거기 다 달려 있는 건데 응? 그렇잖아요. 나 지금 뭐 이것도 좀 못해요. 은행권도 다 막히고 다 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. 현재 상남 씨를 포함 임 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원 이상. 자, 문제는 폐허가 된 집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또 다른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길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. 결국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. 처음으로 누군가의 큰 거짓말로 이렇게 직접적인 큰 피해를 본 게 인생 처음이고 안 겪어도 되는 인생에서 그런 나쁜 일을 겪었잖아요. 남편의 건강을 해치고 그런 게 제일 화나죠. 왜 내가 속았을까 하는 거.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들. 자, 그리고 2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부부는 무척이나 지친 얼굴이었는데요. 자, 무엇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자책감이었습니다. 저희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속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. 계속 자책하고 그러거든요. 마음 회복하는데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 있습니다. 진짜 막막하시겠어요. 네, 임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? 이 투자 용서를 보내도 안 오는 입장이니까 투자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접수해가지고 빨리 검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. 피해가 크고 많은 만큼 끈질기게 추격을 하겠다라고 밝힌 경찰. 자, 문제는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 공사를 할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돈만 가져올 거였다를 정확히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빠져나가기가 쉬운 겁니다. 그 민사상으로도 보면 입증을 못해서 그 결국은 청구가 뭐 전부 기각되거나 그래요. 이런 예. 사례들이 있어요. 아, 이거 적어도 처음 어떡합니까? 계약을 했었을 때 당시에 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계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도달했다. 지도 정치가 반드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임 씨가 가져간 건 피해자들의 돈이 아닌 행복과 희망이었을 겁니다. 네
네, 2021년부터 3년간 이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1,2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는데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결국은 뭐 대충 뜯어내도 이게 처음부터 뭐 공사를 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이건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.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. 일단 그 전에 이런 일을 좀 당하지 않게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의 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,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사업장의 이름이라든지 대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.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에도 견적 내용과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.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지, 그리고 배상을 어떻게 할지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하자 이행 보증 보험이나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.